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성기혁 교수입니다. 평발은 편평족이라고 하는 족부 질환으로 발바닥의 안쪽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거나 소실되는 변형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발 모양은 발바닥의 가운데 부분에 아치 모양이 있어야 하는데 아치가 없고 평평해서 평발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소아에게 흔히 보입니다. 크게 유연성 평발과 강직성 평발로 나눌 수 있으며 체중 부하가 될 때는 발바닥이 평평해지지만 체중 부하가 되지 않으면 아치가 나타나는 유연성 평발과 체중 부하와 관계없이 평평한 강직성 평발로 나뉩니다. 유연성 평발은 아킬레스건의 단축을 동반한 경우와 동반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보통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있는 경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강직성 평발의 경우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등의 신경근육성 질환이나 선천성 족근골 류압 등을 동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발바닥의 오목한 아치 구조는 발에서 스프링과 같은 역할을 하여 충격과 무게를 발바닥 전체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아치가 없는 평발에서는 장시간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거나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심하면 발 안쪽에 굳은 살이 생기거나 신발이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대개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 발의 모양과 도행을 보고 진단할 수 있으며 발의 안쪽 아치가 없으며 뒤에서 보았을 때 발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보이고 발의 앞부분이 바깥쪽으로 벌어져 보행 시 팔자걸음을 합니다. 또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여 평발의 심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아기에는 두꺼운 지방 조직으로 인해서 대개 발이 평평하게 보이고 성장함에 따라서 지방 조직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며 10세까지 발의 아치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유연성 평발은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동반돼 증상이 있다면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인 경우에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있는 평발은 깔창이나 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아치 형성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무분별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깔창이나 보조기를 사용해도 증상이 호전이 없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 제동술로서 뒤꿈치뼈에 나사 한 개를 삽입하여 평발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술 시간이 짧고 수술 후 바로 보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유연성 평발에만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절골술로 변형의 교정을 위해 뒤꿈치뼈를 절골하고 뼈 이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절골 부위가 유압될 때까지 약 6에서 8주 정도는 체중 부하가 불가능합니다. 아킬레스건의 단축을 동반한 경우에는 아킬레스건 연장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합니다. 대개 10세 이후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며 변형이 아주 심하거나 강직성 평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발의 성장이 충분히 남아있는 13세 이전에는 회복이 빠른 관절 제동술을 시행할 수 있고 14세 이후에는 관절 제동술의 효과가 없으므로 절골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발로 인해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다면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변형의 원인을 파악하고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는 척추 및 사지의 골, 관절, 신경, 근육질환과 외상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진료, 교육, 연구를 위해 류마티스 내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진단 없이 보조기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꼭 피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평발로 키가 안 큰다거나 허리가 휜다는 등의 속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아 평발은 적정 체중 유지와 크기가 잘 맞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생활 수록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성기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